계속해서 화요일 대담 시간입니다. 유례없는 긴 장마 속에 최근 폭우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꼈던 기후위기를 실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주 역시 이상고온과 집중호우 같은 극한 기상 상황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주의 기상이변 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 새롭게 취임하신 제주지방기상청의 이용섭 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장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길고 긴 장마 언제쯤 끝나나요? 네, 여름 방학과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장마 종료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평년 장마철 종료 시점은 7월 20일로 이미 평년보다 다 늦어진 상황입니다. 오늘 낮까지 제주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고 내일부터 글피까지는 이러한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 정도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체전선의 영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주변 기압계에 따라서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돼서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필리핀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5호 태풍 독수리의 영향 등 기압계가 매우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최신 발표되는 예보와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장마의 시작과 종료는 장마 기간이 완전히 끝난 후에 재분석을 통해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겠군요. 이번 장마와 함께 시작된 폭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큽니다. 특히 요즘에는 짧은 시간 또 작은 면적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기습폭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폭우가 잦아진 걸까요? 네, 여름철에는 우리나라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는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쪽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를 만나면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를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장마철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정체전선 5km 이상의 상층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만나면서 폭이 매우 좁은 형태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온난화 영향으로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는 국지성 호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또 상층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만나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강도의 비는 어느 곳이든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기 조건을 갖춘다면 최다 강수량에 대한 순위는 새로운 값으로 변경될 수 있고 여름철의 강수 특성상 강약을 반복하고 강수 집중구역이 달라지면서 강수량 편차가 발생해서 국지성 호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제주도의 경우도 제주 서부는 아주 맑지만 동부에는 폭우가 내리는 등 국지성 호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지성 호우는 과거부터 현재, 미래 언제든지 발생해서 새로운 급값으로 나타나고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장마가 지나간 이후에도 또 유례없던 폭염이 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장마가 종료되고 나면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과 또 낮 동안에 햇빛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높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폭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밤에는 낮 동안 오른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고 밤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올해 첫 폭염은 7월 10일로 제주시가 37.3도를 기록하면서 관측 이래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나면서 올해 여름이 매우 더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7월 30일까지는 제주도 기온이 31도에서 32도를 예상하고 있고 체감 온도도 33도 이상 나타나면서 폭염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8월 기온도 높을 확률이 약 40에서 50%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주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 올해로 100년이 됐습니다.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관측을 한 곳은 서울과 부산 그리고 제주뿐이라고 하던데요. 그만큼 제주지방기상청엔 기후변화와 관련된 데이터가 많을 것 같아요. 최근 온난화로 인한 제주 지역의 기온 상승은 어떠한가요? 네,
저희 제주지방기상청은 1923년 5월 1일 제주시 건입동 현재 위치에 개소되어서 100년간 기상 관측을 수행해 왔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세계 기상국에서 100년 관측소로 선정되어서 제주의 기상 관측이 세계적 수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은 IPCC라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최근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보다도 최근 10년간 1.09도 상승하였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요. 특히 제주도는 지난 100년 동안 최초 30년 평균 기온이 14.5도였는데 최근 30년 평균 기온이 16.1도로 100년보다 1.6도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그 평균 기온 상승이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주의 폭염 일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해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이제 폭염일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의 평년 폭염 일수는 8.8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주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924년부터 90년까지 평균 폭염 일수는 5.5일인데 비해서 91년 이후 2022년까지 평균 폭염 일수는 12.4일입니다. 약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폭염과 더불어서 열대야 일수도 90년 이전에는 10.8일이었지만 91년 이후 25.3일로 역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되는데요. 앞으로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탄소 배출이 줄어들지 않으면 이 온난화로 인한 극한 기상 상황이 제주에서도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요. 네, 앞서 최근 그 지구 평균 기온이 1.09도 상승했다고 했는데요. 네. 그 IPCC 보고서에 의하면 가까운 미래 2040년 그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는 1.5도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해서 이렇게 온난화가 지속되면 기상 피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그 파리 협정에 참여해서 2도씨 상승 제한을 목표로 저탄소 시스템으로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상청의 그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21세기 말에 제주 지역의 미래를 탄소 저배출과 또 고배출 시나리오 두 가지로 나누어 전망을 해보았는데요. 현재 대비해서 21세기 말의 기온과 폭염일수를 비교해 보면 평균 기온 같은 경우는 저배출 시에는 2.2도 상승을 하고 고배출 시에는 5.8도 상승으로 상승 정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반면에 폭염일수는 저배출 시에는 8.1일에서 고배출 시에는 58.5일로 급격히 늘어납니다. 즉 2100년도에는 약 2달간이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긴 하지만 5호 태풍 독수리 소식도 있고 벌써 태풍도 걱정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슈퍼 엘니뇨 영향 때문에 폭우, 폭염에 더불어서 거대한 태풍도 올 수 있다고 하던데 먼저 엘니뇨는 무엇인지 좀 짚어보죠. 네, 엘니뇨는 그 적도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도 약 0.5도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하고요. 네. 1.5도 이상일 경우를 강한 엘니뇨, 또 이보다 더 높은 2.0 이상 그 3개월 지속될 경우를 이제 슈퍼 엘니뇨라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동태평양 엘니뇨 감시 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는 좀 높은 1.1도로 엘니뇨가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엘니뇨가 크게 발달한 해에는 태풍이 더 많이 발생했는지 또 태풍의 강도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름철이 되면 그 우리나라에 얼마나 강한 태풍이 영향을 주고 이런 것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태풍이 이제 저위도에서 발생하는 만큼 엘니뇨와 라니나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나 발생 수라든지 영향수에 대한 통계적인 특성은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올 여름철에는 엘니뇨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태풍의 활동이 길어지므로 평년보다는 강한 강도를 갖는 특징이 있으나 지난 30년간 엘니뇨 해의 여름철 태풍 발생 수는 12.7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수는 3.1개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이 올해는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엘니뇨까지 나타나면서 전 세계가 이상 기후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라는 표현이 좀 더 보편적일 정도로 심각한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용머리 해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라든지 한라산, 구상나무 고사로 인한 군락지 축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지방기상청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대상으로 이해 확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상품의 소비라든지 에너지 절약, 폐기물 재활용 적극 참여 등에 대한 홍보와 실천 방법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탄소 중립 실천 문화가 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기후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제주지방기상청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네, 기후 변화가 이제 급변하면서 제주지방기상청의 역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기상청의 기본 업무인 기상 예보와 특보 생산 등의 기상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또 불확실성이 높은 자연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기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기상청은 신속 정확한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감시와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산된 기상 예보와 특보를 신속 정확하게 국민들과 소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신속한 정보가 제공되기 위해서 관계기관이라든지 KBS, 제주총국 등 언론과의 소통을 좀 강화해서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선 제주가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도가 탐나는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상재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확한 기상정보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 모두 기후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동참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